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증인이에요. 지금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해왔던 경험이잖아요. 또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해요. 이 방법이 가장 주식 투자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만 우리는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욕심을 갖게 되면 위험하죠? 과유불급이라고 당연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죠,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미국의 투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S&P 500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77% 이상, 지난 10년간 평균 77% 이상, 즉 4분의 3 이상의 기업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그 기준치, 시장 예상치의 매출과 이익을 뛰어넘어요. 시장 예상치 매출과 이익을 상회하는 꾸준히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매출과 이익만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하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 몇 % 올랐다고 항상 그렇게 발표하죠. 매출. 작년 동기 대비 몇 % 상승. 또 EPS가 작년 분기 대비 몇 % 상승. 항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죠. 알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침체 가능성은 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언젠가는 다시 또 명확해질 거예요. 머지않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S&P 500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 달성에 2.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지난주 계속 올랐죠? 목요일 하루 빼고 그때 트럼프하고 그 전기차 그 대장하고 머스크하고 둘이 다투는 바람에 떨어졌죠? 그날 외에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또 오르게 되면 2.4%?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또 경신 또 나옵니다. 주요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지금 6천선에 넘어섰습니다. 금요일 이전까지 S&P 500 지수가 7거래인 연속 0.6% 아래 그 이상 오르지도 않고 금요일 날만 좀 올랐죠. 조금씩 오르면서 쭉 꾸준히 올랐어요. 이것은 지난 12월 이후 가장 긴 안정세를 보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 다투었던 날만 조금 하락했었고 일주일 내내 상승했습니다. 또 연준이 이번 6월 18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어요. 블랙아웃 기간 알고 계시죠? 뭐 몇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단어, 이런 뭐 지표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입 딱 닫는 거. 연준 위원들이 이 금리 결정 앞두게 되면 FOMC 회의 앞두게 되면 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말하면 안 돼, 공개적으로. 그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이 지수가 4월 최저치에서 지금 20%나 급등했습니다. S&P 500을 다시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려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역전쟁의 이 관세 문제 혼란이 해결될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촉매제를 찾기는 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고용보고서 나왔죠.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5월 일자리 증가세는 좀 둔화되었고 이전 달 수치도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고용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경제 정책을 검토를 해가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현재 실업률은 똑같이 4.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업률이 4.2%면 아주 막강한 겁니다. 유럽은 6%가 넘어가요. 중국은 뭐 더 심각하죠. 5월에 미국 일자리 증가 둔화부터 이 부진한 서비스업, 이 제조업 활동까지 최근의 경제 지표 부진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이 낙관론의 힘을 입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7월 초까지 3개월 90일간 지금 관세 문제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죠. 나스닥 100 지수 2월 19일 날 사상 최고치였어요. 단 1.9%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더 많이 올랐죠.
그 S&P 500보다 지금 1.9% 남았어요. 나스닥 100은. 최근의 기업 실적 발표와 또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는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강세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매달 나오고 있죠. 매달 중순에 발표합니다. CPI 또 PPI 나오죠. 식품,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가 5월에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4월에 0.2%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근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한 것이에요. 연준의 목표치 몇이죠? 2%. 이것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경제 전망 조짐이 나타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올 전반 6월까지죠. 후반 7월부터 12월이죠. 올 후반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금리 인하 있습니다. 또 내년에 금리 인하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4.5%에서 1% 이상 계속, 그러면 1%면 4번 아닙니까? 0.25%씩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 4번 이상 한 6번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때때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의 시기예요. 불확실성은 나쁜 경제지표, 정치적 위기, 특정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하락은 나쁜 경제지표나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죠.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 주가의 하락이죠.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은 그동안 잘 보유하고 있던 이 투자 자산을 매도를 하고 장기 투자 계획을 변동하고자 하는 유혹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은 짧게 끝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변동성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에 기다리면 다 지나갑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투자하는 느낌이 들 때는 더욱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시장 조정 시 기회를 잡아서 더 많이 매수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급하게 뛰어들었다가 나왔다 하는 것 피해야 합니다. 즉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락 뒤에는 반대로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주가의 하락 후 바닥에서 최고 속도의 그 회복, 성과를 기록한 그 며칠만 놓쳐도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